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는 아버지 없이 자라긴 했지만 나름 행복한 가정 속에서 평범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늘 열심히 사시는 엄마와 엄마를 도와 저를 늘 사랑으로 챙겨주시던 외조부모님 덕분이었죠. 아빠만 안 계시다 뿐이지 가족들이 워낙 화목하고 유쾌해서 그늘없이 자란 것 같습니다. 엄마를 본받아 열심히 산 덕분일까요? 저는 제가 원하던 대학에 원하는 직장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어느 정도 운도 따라줘서 나는 늘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죠. 회사에서 일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 대리, 그 소식 들었어? 아, 이 팀의 최 팀장님 얘기요? 아유, 맞아.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냐, 그치? 지방 발령 받아서 내려갔다가 찾았다잖아. 완전 소름. 진짜 너무 신기하지 않아? 그러게요. 1년 전에 잃어버린 강아지가 거기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식처럼 아끼던 강아지라더니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보면 운명이라는 게 있나 봐. 최 팀장님이 강아지를 잃어버린 후에 유기견 센터에서 봉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좋은 일 하시더니 결국 복 받으시는구나 했죠. 최 팀장님 얘기를 들었을 땐 신기한 남 이야기인 줄만 알았어요. 완전히 다른 경우지만 제게도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죠. 남자친구를 만난 건 회사 관련 모임에 나가면서였습니다. 수진 씨도 왼손잡이에요? 나도 왼손잡이인데. 어머, 그러네요.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 같은 왼손잡이끼리 짠 한번 할까요? 그동안 왼손으로 짠하면 예의가 아니라고 해서 맨날 오른손으로 술잔 다시 잡느라 귀찮았는데 앞으로 수진 씨랑은 왼손으로 짠해도 되겠네요. 하하, 그러게요. 남자친구가 제게 먼저 말을 걸어주기 전부터 그에게 눈길이 갔습니다. 큰 키에 시원시원한 이목구비 때문도 있었지만 풍기는 분위기가 묘하게 끌렸어요. 그런데 남자친구와 사귄 후에 이야기를 나눠보니 남자친구도 저랑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죠. 이런 게 인연이고 운명의 짝이구나 생각했어요. 남자친구와는 식성도 비슷하고 심지어 좋아하는 술 종류까지 같았습니다. 서로 죽이 잘 맞아 만나면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의 빠른 호감 표시에 저도 흔쾌히 오케이 한 거였죠. 우린 만난 지 한 달 만에 사귀게 되었고 예쁘게 연애를 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상상도 못한 채 말이에요. 자기야, 오늘 비도 오는데 우리 파전에 막걸리 먹으러 가자. 그것도 좋긴 한데 오늘은 좀 다른 데로 가보는 거 어때? 다른데? 어디? 그렇게 남자친구가 저를 데려간 곳은 루프탑에 있는 근사한 레스토랑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게 프로포즈를 했죠. 수진아, 우리 만난 지 벌써 1년이 넘었네. 난 너를 만나면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 앞으로 우리 함께 평생 하자. 나랑 결혼해 줄래? 남자친구의 프로포즈에 저도 흔쾌히 허락을 했어요. 행복에 겨워하며 저는 이 사실을 엄마께 가장 먼저 알려드렸죠. 엄마는 제가 프로포즈 받았다는 소식에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딸이 벌써 결혼할 때가 됐다니 믿기지가 않는다. 엄마가 일한다는 핑계로 신경도 잘 못 써줬는데 이렇게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맙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잖아요. 엄마가 열심히 사는 모습 보고 나도 열심히 산 거니까 이게 다 엄마 덕분이지. 그동안 저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그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칭찬을 하다가 엄마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엄마는 남자친구를 이미 몇 번 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남자친구를 만나는 동안
남자친구에 대해서 늘 좋은 말씀만 해주셨고요. 그런데 막상 결혼 이야기를 꺼내니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승재가 똑똑하고 착하고 직업도 성격도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긴 한데 막상 둘이 결혼한다니까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네. 진짜 네 짝이 맞나 싶기도 하고. 그동안 승재 칭찬만 하시더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뭐 마음에 안 드는 거라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들기는 그런 거 없어. 그냥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승재가 나쁘다는 거 아니니까 너무 서운하게 듣지 말고. 엄마 높아심에 그런 거니까. 하긴 어느 누굴 데려와도 엄마 마음엔 안 차지 싶어. 나 같아도 그럴 것 같긴 해요. 만약 나한테 딸이 있다면 너무 아까워서 결혼 못 시킬 것 같아. 어머? 난 그 정도는 아니다 얘. 그래도 홍기가 찼으면 시집은 가야지. 엄마와 그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가슴 한켠이 찡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홀로 저를 키워주신 세월이 제 머릿속에서 주마등처럼 지나갔거든요. 할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 고군분투하던 엄마가 저까지 잘 키우겠다고 애써오던 것들이 하나씩 떠올랐죠. 제가 결혼할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저를 많이 축하해 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손녀딸이 벌써 결혼할 때가 됐다니. 이 할미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안 그러우 영감? 아이고 죽긴 왜 죽어. 아직 팔팔한데. 나는 내 증손주 결혼하는 것까지 보고 죽을 거다. 아유, 할아버지도 참. 나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증손주예요. 결혼하면 금방 또 좋은 소식 있겠지. 혼전순결을 지키고 있던 저는 할아버지 말씀에 부끄러워 금세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버지도 참, 아직 식장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좀 심했나? 아이 그래도 우리 손녀가 결혼한다고 하니 이 나이에 내가 다 설레이네. 제가 좀 더 설레이게 해드릴까요? 할아버지가 내 손잡고 식장에 들어가 주세요. 그래 주실 수 있죠? 아이 내가 그래도 되나? 그야 당연하죠. 할아버지가 나 업어 키우셨는데 그 정도는 해주셔야죠. 아니다. 아예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다 같이 양손 잡고 들어갈까요? 할미는 완전 찬성이지. 그동안 식장 다니면서 그런 경우는 못 봤는데 신선하고 좋네. 우리는 다 같이 모여 앉아 결혼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양가에 인사를 다녀왔어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처음 뵙는 거였죠. 두 분이 지방에 사셔서 남자친구를 만나면서는 뵐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인사가 무척 긴장되었어요. 미리 두 분에 대해 알고 가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남자친구에게 물었죠. 승재 씨네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셔? 아버지는 전에 말했다시피 교장 선생님이시고 뭐 딱 전형적인 선생님 스타일이셔. 정도를 걷는 분이라고나 할까? 그리고 우리 엄마는 개성이 강하시다고 해야 하나? 뭐 자기 주관이 좀 뚜렷한 분이셔. 성격도 좀 강하시고. 그런데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한 팀이면 든든하고 좋은 사람이라고나 할까? 그렇구나. 들어도 잘 모르겠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직접 뵙고 나면 좀 알겠지. 너무 긴장하지 마. 다들 좋은 분들이시니까. 그렇게 첫 만남을 가졌어요. 그런데 남친 부모님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남자친구의 말들이 다른 의미로 와닿더군요. 남친 아버지는 딱 선생님 스타일이 맞았고 남친 엄마는 듣던 것과는 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같은 팀이면 든든하다던 말을 뒤집으면 적군이면 되게 열받는 스타일이라는 말이더군요. 제가 느낀 것은 후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없다고? 네, 안 계세요. 제가 돌도 안 됐을 때 두 분이 이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아빠랑은 연락하며 지내니? 아니요. 전 한 번도 뵌 적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외국으로 이민 가셨대요. 그랬구나. 그런데도 수진 양이 이렇게 잘 자란 거 보면 어머니가 많이 애쓰셨나 보네. 엄마 혼자 아무리 애를 써도 아빠 없이 자란 티는 나겠죠. 반쪽밖에 못 배웠을 테니.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렇게 기특하게 자란 것만 봐도 대견하고 칭찬할 일인데 부모가 다 살아있고 같이 산다고 다들 잘 배우고 잘 자라는 줄 알아? 내가 교직 생활 해봐서 알지만 결국 누가 키우든 몇 명이 키웠든 어떻게 키웠냐가 중요한 거야. 그리고 당신 말 좀 가려가면서 해. 당신은 만날 나한테 말을 가리라고 그래? 아,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해요? 엄마, 아빠 말이 맞아요. 듣는 저도 좀 불편하네요. 예의 좀 갖춰주세요.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남친 엄마가 잠깐 동안은 말을 좀 조심하더군요. 그런데 역시나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신지 불편한 질문들을 꼬치꼬치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진 양 엄마는 무슨 일 하셔? 여자 혼자서 애 키워서 대학까지 보내고 하려면 쉽지 않았을 텐데. 설마 빚이 많다거나 대학 학자금 대출 여직 갚고 있는 건 아니지?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빚 있는 집안은 좀 반대다. 이 나이 먹어서 빚까지 가진 집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덜 돼 보인다고나 할까? 그 뭐냐? 그래 맞다. 성실성. 그 성실성이 부족해 보여서 말이야. 아이, 엄마, 도대체 그런 게 왜 궁금하세요? 구면이어도 그런 질문하는 게 예의가 아닌데 초면에 이게 무슨 실례예요? 아니야. 궁금해 하시는데 대답은 해드려야지. 어머님, 저 학자금 대출 없고요. 엄마가 사업을 좀 크게 하셔서 사업상 대출은 좀 있으실지 몰라도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불성실하시거나 그런 분은 아니세요.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시고요. 저는 눈을 똑바로 뜨고 목에 힘을 주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사실 기분이 나빴어요. 남친 엄마의 질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사람의 수준이 보이는 것 같았죠. 남친 아빠와 남친은 남친 엄마가 입을 열 때마다 좌불안석인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했던 말대로 남친 엄마는 독불장군 스타일이었어요. 자기가 궁금한 건 다 물어봐야 하고 상대방 눈치 같은 건 전혀 보지 않는 사람 같았죠. 남친 엄마는 그 후로도 계속 저희 집안 사정에 대해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냐, 규모가 얼마나 되냐, 직원이 몇 명이냐, 매출은 얼마냐 등등이요. 그 말에 다 대답해 줄까 하다가 괘씸한 생각이 들어 일부러 규모를 아주 작게 줄여서 대답했죠. 그러자 처음엔 눈빛을 빛내며 흥미롭게 듣던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뀌면서 저 들으라는 듯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나는 뭐 중견 기업 정도는 되는 줄 알았네. 남친 엄마는 김샜다는 표정을 감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남친 엄마의 태도는 아주 확연해졌어요. 사실 난 우리 승재가 이렇게 빨리 결혼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 그래도 취업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고 연애 좀 하다가 결혼하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 직장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결혼하겠다고 할 줄은 몰랐네. 아가씨가 재촉한 거야? 하긴 나이도 많으니까 아가씨 집에선 결혼이 좀 급하겠네. 아니요, 전혀요. 제가 아니라 승재 씨가 많이 불안해해서 결혼 서두르는 거예요. 내 말이 맞지, 승재 씨? 그렇지. 맞아요, 엄마. 여자친구는 오히려 너무 이르다고 했었는데 내가 서두른 거야. 수진이가 인기가 좀 많아야지. 성격 좋지, 능력 좋지, 예쁘지. 누구라도 안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회사에도 눈독 들이는 남자들 많았다고. 그래서 제가 올해 안에 결혼하자고 보챘어요.
남자친구가 제 말이 맞다며 저를 치켜 세워주자 남친 엄마의 표정이 똥 씹은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입을 딱 다물었죠. 남자친구 엄마의 말을 들어보니 이른 결혼이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어요. 심지어 제가 남친보다 나이가 많은 걸 불만스럽다는 듯 표현하더라고요. 승재보다 2살이나 많다던데. 아무리 요즘 연상연하 커플이 많다지만 어른들은 나이 많은 여자 안 좋아하지. 그쪽 부모님은 연하랑 만난다니까 뭘 하셔? 딱히 나이로 별 말씀은 안 하셨어요. 2살 차이밖에 안 나니까요. 어머, 2살 밖에라니. 2살이나 차이 나는 거지. 당신 며느리 될 애 앞에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요즘 시댁에 어느 시대인데 나이를 따져? 10살, 20살씩 많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따지면 당신은 며느리 능력이 어쩌고 하지 않았어? 능력 없는 며느리는 안 된다면서 말이야. 요즘은 여자도 능력 있어야 한다고 했던 게 당신 아니야? 그런 건 또 갖췄으면 싶고 나이는 따지고 싶은 거야? 무슨 조선시대에서 할 법한 말을 하고 있어? 얘야, 이 사람 말 너무 신경 쓰지 말거라. 어머머? 평소에 과묵한 사람이 오늘 왜 이러신데? 내가 며느리 보는 자리에서 이런 말도 못해요? 당신이야말로 며느리 보는 앞에서 쫑크 주지나 말아요. 말을 할 거면 가려가면서 하라는 거지. 이왕이면 듣기 좋은 말만 해. 맞아요, 엄마. 그런 식으로 말하면 듣는 사람 기분 나쁘죠. 엄마 오늘따라 왜 이러세요? 뭐 벌써부터 기선제압, 뭐 그런 거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그런 거면 좀 실망이네요. 어머머? 너까지? 어휴, 참. 내가 며느리 될 애 앞에서 아주 기가 안 서네. 2남자가 동시에 내 트집이나 잡고. 트집 아니고요. 그냥 예쁘게 봐달라는 거예요. 수진 씨 보기만 해도 예쁘잖아요. 어이구, 너네 엄마 앞에서 그러고 싶냐? 이 맹추야. 그날 남친 아버지와 남친 덕분에 분위기가 다시 풀려서 망정이지 솔직히 남친 엄마만 상대했다면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왔을 겁니다. 솔직히 남친만 두고 보면 괜찮았는데 남친 엄마를 생각하면 이 결혼은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남자친구와의 연락도 좀 뜸하게 했죠. 그러자 남자친구가 제 눈치를 엄청 보더군요.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제게 재산세 고지서를 내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난 미국에 콘도 하나 가지고 있어. 내가 유학할 때 그 근처에 있던 콘도인데 자기 만나기 직전에 투자용으로 하나 사둔 거야. 이건 갑자기 왜 보여주는 건데? 내 생각을 확실히 말해두려고. 난 결혼하면 우리 엄마가 자기 시집살이 못 시키게 할 거고 만에 하나 자기가 우리 엄마 때문에 힘들다 소리 나오면 미국으로 이민 갈 생각도 있어. 걱정 마. 난 미국에서 스카웃 될 만큼 유능하니까. 거기 가서 내가 자기 먹여 살릴게. 남자친구의 표정은 정말 결의에 찬 듯 보였어요. 남자친구의 듬직한 그 모습에 결국 결혼을 마음먹게 되었죠. 엄마께는 남친 아버지와 남친이 잘 대해준 것과 남친네서 음식을 잘 차려주셔서 잘 대접받고 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차마 시어머니가 내뱉은 망언들은 전하지 못하겠더군요. 그때까지도 남자친구에 대한 신뢰가 깊었고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흠은 감추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상견례 얘기가 오고 갔고 날짜까지 잡게 되었어요. 그런데 상견례 하기 전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상견례를 일주일 앞둔 날이었어요. 수진아, 이거 어쩌지? 엄마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셨어. 우리 상견례 미뤄야 할 것 같은데. 어머, 어디가 많이 아프신 거야? 지금은 어떠신데? 괜찮으셔? 어느 병원이야? 안 되겠다. 내일 반차 쓰고서라도 병문안 다녀와야겠어. 아참, 그리고 상견례는 걱정하지 마. 내가 엄마께 잘 말씀드릴게. 날짜야 바꾸면 되니까. 무엇보다 어머님 건강이 우선이시지.
그때까지만 해도 예비 시어머니가 아프시다니 진심으로 걱정이 되었어요. 자기야,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고맙네. 고맙긴. 그보다 어머님은 어디가 아프신 거야? 심각한 거야? 심각한 건 아니고 이석증이래. 이석증? 속으로 생각보다 심각한 건 아니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론 이석증으로 입원하기도 하는구나 했고요. 저는 다음날 반차를 쓰고 병문안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친은 굳이 안 와도 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많이 좋아지신 것 같다면서요. 그래도 결혼할 사이인데 병문안은 가는 게 도리다 싶어서 남친도 없이 저 혼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남친과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 저 혼자서 가게 된 거였죠. 어머님, 저 왔어요.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어머님은 무슨? 아직 상견례도 안 했는데. 방금 전까지 좀 괜찮았는데 다시 또 어지러운 것 같네. 인사했으면 됐으니까 그만 가봐. 네? 아휴, 어지러워. 내가 그쪽까지 신경 쓸 상태가 아니라서 그래. 그만 가라고. 신경 쓰이게 하지 말고. 남자친구 어머니는 제게 손을 휘휘 저으며 나가라는 표시를 하셨어요. 환자가 힘들다며 나가라는데 계속 있을 수가 없더군요. 가라는데 계속 서 있기도 뭐해서 들고 간 음료수만 놓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얼른 쾌차하세요. 남친 엄마는 저를 쳐다도 보지 않고 획 돌아 누웠습니다. 병실 안에 머문 시간이 거의 1분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애써 갔는데 이렇게 나가라고 하니 좀 무안하더라고요. 그래도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그렇겠거니 하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지 싶은 일을 또 한 번 겪게 되었어요. 화장실에 잠시 들렀다가 나오는데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된 거죠. 저 옆였네. 완전 깨병 같구만. 대체 왜 입원해서 저러고 있대? 그러게 말이에요. 어지럽기는커녕 잘만 싸돌아다니던데. 아까는 옥상 정원에서 경보까지 하면서 운동하더라니까요. 의사랑 아까 그 처자 앞에서만 어지러운 척하는 게 아무래도 수상해. 혹시 보험 사기 뭐 그런 거 아니야? 왜 그 나이롱 환자? 나이롱 환자요? 저는 그 틈에 끼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에구머니나, 아니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대? 우리 별 얘기 안 했어. 그냥 심심해서 수다 떤 거야. 아주머니들은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며 자리를 피하셨어요. 저는 더 묻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저는 남자친구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별일 아니라는 듯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이, 뭐? 우리 엄마가 나이롱 환자? 별 이상한 아줌마들 다 있네.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정말 이석증 때문에 고생 중이셔. 아마도 중간중간 괜찮아졌다가 또 안 좋아졌다가 그런 거겠지. 그나저나 자기가 좀 당황스러웠겠다. 가자마자 그만 가보라고 했다며. 내가 대신 사과할게. 엄마가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그러셨나 봐. 그때 남자친구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야 알았어요. 남친 어머니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말이죠. 그 후로 한 달 정도 후에 두 번째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또 예기치 않은 사건이 터졌죠. 뭐? 장례식장? 이거 진짜 미안해서 어쩌지? 내가 면목이 없다. 엄마 친구 중에 아주 친한 분이시라는데 그분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그래서 부산에 내려가셨어. 그런데 보통 당일만 참석하지 않나? 가족도 아닌데 2박 3일이라니. 엄마 말로는 뭐 중마고 뭐 그런 분이시래. 자기도 잘 아는 분이셔? 어? 아니, 난 잘 몰라. 저는 남자친구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어요. 왜? 아니야, 아무것도.
그렇게 2번이나 상견례가 미뤄지고 나니 이건 뭔가 이상하다 싶더군요. 하늘이 내 결혼을 방해하던지 아니면 남친 어머니가 결혼을 피하는 건지 둘 중 하나였죠. 저는 더 이상 상견례에 대해 이야기 꺼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해외 출장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상견례는 어쩌냐고 난리가 났죠. 아이, 자기야, 그 해외 출장 자기는 안 가도 되는 거였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혹시 내가 뭐 실수한 거 있어? 있으면 말을 해줘. 말을 해줘야 알지. 실수는 무슨, 자기는 잘못이 없지. 나도 모르겠다. 하늘이 우리 결혼을 방해하는 건지 아니면 어머니가 일부러 그러신 건지. 상견례도 2번이나 미뤄지고. 아이, 설마 그것 때문에 출장 간 거야? 우리 엄마가 상견례 2번이나 미뤄서? 수진아, 오해야. 우리 엄마 일부러 그러실 분 아니야. 그건 두고 보면 알겠지. 아무튼 난 지금은 회사 일에 집중하고 싶어. 그만 끊자. 좀 쉬어야겠어. 아이, 수진 씨, 전화 중이었어요? 방금 누구야? 지금 호텔 방에 있는 거 아니었어? 지금 이 목소리 윤대리 맞지? 맞아. 이제 그만 끊어. 나 일해야 돼. 아깐 쉰다며. 일은 무슨 일? 야, 수진아. 수진아. 여보세요? 저는 남자친구가 애타게 저를 찾는 소리를 듣고도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마 속이 무척 탔을 거예요. 윤대리는 안 그래도 남자친구가 엄청 경계하는 사람이었죠. 그도 그럴 게 윤대리가 연예인을 해도 될 만큼 잘생긴 데다 집안도 빵빵하고 유능하기까지 해서 회사에서도 엄청 인기가 많은 남자였습니다. 남자친구도 저를 보러 회사 앞에 왔다가 윤대리와 함께 있는 저를 보곤 굉장히 경계했었어요. 아무튼 그랬는데 저러고 전화를 끊었으니 애가 탔겠죠. 참고로 여러분이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저는 호텔방에 있었던 게 아니라 호텔 로비에 있었습니다. 제가 속이 좁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그러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남자친구 엄마의 태도였죠. 2번이나 상견례를 미루고도 단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비 시댁에서 저를 반기는 것 같지 않다고 느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쯤 되면 미안하다고 엄마나 저한테 한 번이라도 연락이 올 법한데 전혀 그런 연락을 받지 못했거든요. 남자친구는 몇 번이고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예비 시댁 쪽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었죠. 솔직히 무시당한 기분이 들어 엄마께 너무 죄송했어요. 제가 연락이 뜸해지자 못 견딘 남자친구가 급기야 출장지로 찾아왔습니다. 저한테 오해다 해명해 주겠다 하며 난리 부르스를 쳤어요. 그리고 진짜로 남자친구 엄마가 제게 연락이 와서는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승재한테 들었는데 수진이 네가 서운해했다며? 상견례를 2번이나 미룬 건 개인 사정이었긴 하다만 아무튼 약속을 미룬 건 내가 사과하마. 내가 뭐 반대하고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오해 풀어라. 난 이왕이면 너희들 하루빨리 결혼했으면 하는 사람이야. 남친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솔직히 뭐지 싶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사람이 태도가 변한 것 같아서요. 누가 봐도 결혼 반대하는 사람 같아 보였는데 하루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니 뭐가 진실인지 헷갈렸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저희 엄마께도 따로 연락을 드려 죄송하다고 했어요. 연락 온 날 엄마가 그러더군요. 승재 엄마가 연락이 와서 미안하다고는 하는데 엄마는 좀 그렇다. 사과를 할 거면 그때 바로 연락을 했어야지. 이제 와서 하는 건 뭐니? 뭐 때문인지 몰라도 네 예비 시어머니 마음이 바뀐 모양이던데. 이랬다 저랬다 해서 사람 피곤하게 하는 스타일 아닌가 몰라. 그나저나 엄마 바쁜데 시간 내기 괜찮겠어요? 뭐 요즘 회사 일이 바쁘기야 하지만 내 딸 상견례인데
시간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가야지. 죄송해요. 저 때문에 거래처 미팅도 2번이나 미뤄지고 괜히 이번 일로 그동안 엄마가 쌓아온 신뢰가 무너질까봐 걱정돼요. 걱정 마. 그 정도로 무너질 만큼 허술하게 살지 않았으니까. 아무튼 엄마는 이번 상견례 날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나갈 거야. 이번에도 미뤄지면 너도 그땐 결혼 다시 생각해봐. 물론 엄마는 네 마음이 가장 중요해. 결국 회사 일로 바쁜 엄마 일정에 맞춰서 상견례 날을 다시 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2달 만에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주 주말에 바로 상견례를 치르게 되었죠. 상견례 전날까지도 정말 몰랐어요. 그날 어떤 난장판이 일어날지 말이에요. 상견례장에 도착하니 남자친구네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예비 시아버지, 예비 시어머니, 그리고 남자친구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제가 상견례장에 들어서자 남자친구 엄마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후다닥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더군요. 그리고는 다급하게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뒤집어 썼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저는 왜 저러시지 하는 표정으로 인사를 드렸고 뒤따라 들어온 저희 엄마도 인사를 하려다 그 모습을 이상하게 바라보셨죠. 남자친구 아버지도 그 모습을 보며 당황해하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갑자기 또 어지럽네. 여기 불빛이 밝아서 그런가. 갑자기 이석증이 또 오려고 그래서 그래요. 난 신경 쓰지 말아요. 이석증 다 나은 거 아니었어? 아이, 이거 실례가 많습니다. 아, 예. 그런데 마스크는 왜? 이건 저 뭐냐. 제가 꽃 알러지가 있어서요. 여기 식당에 보니까 꽃장식이 많더라고요. 엄마, 꽃 알러지 있었어요? 얼마 전에 생겼어. 아, 당신 오늘 왜 이렇게 예민해? 뭐 잘못 먹었어? 여기 이 꽃들 다 조화꽃인데 알러지는 무슨? 아유, 당장 벗어, 보기 싫어. 상견례 하는데 이게 무슨 무례야? 남자친구 아버지가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벗기려고 하자 남자친구 어머니가 2손을 번쩍 들어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싫어요. 난 신경 쓰지 말고 상견례나 하자고요. 이거 원 참. 아유, 이거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긴장을 해서 그런지 뭔지 결례인 줄 알지만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는 황당한 표정으로 남자친구를 바라보았어요. 제 눈빛을 읽은 남자친구는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했죠. 자기도 무슨 상황인지 모른다는 뜻이었어요. 엄마와 저는 일단 앉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남자친구 엄마는 선글라스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는 꼿꼿하게 앉아서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눈은 어딜 보는지 모르겠는데 얼굴은 그저 정면만 향해 있었죠. 그 모습이 얼마나 기괴했는지 몰라요. 그런 남자친구 엄마를 못마땅하게 바라보던 남자친구 아빠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작 뵙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되니 정말 반갑네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자친구 아버지와 저희 엄마는 서로 예의를 갖추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승재가 평소에도 수진이 이야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성실하고 요즘 아이들답지 않게 속도 깊다고요. 아, 이게 다 사돈 어른께서 잘 키워주셔서 그런 것 같네요. 아유, 아닙니다. 승재야말로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다고 들었어요. 직접 만나보니 참 든든한 사람 같아서 믿음이 가더라고요. 공부도 곧잘했다고 들었는데 안 싸더니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셨나 봅니다.
저희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하며 남자친구 엄마를 바라보았는데 남친 엄마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꼼짝 않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죠. 눈치를 보던 남자친구 아버지가 남자친구 엄마 대신 대답을 했어요. 아, 예. 이 사람이 아들 공부에 열의가 좀 있긴 했었죠. 저는 바깥일 하느라 바빠서 사실 신경을 많이 못 써줬습니다. 그렇게 답하시고는 남친 엄마를 못마땅한 듯 쳐다보더군요. 엄마도 미간에 주름이 잡히는 게 제 눈에 보였습니다. 웬만해선 표정을 드러내지 않는 엄마인데 이마에 잔주름을 보니 제가 다 긴장이 되더군요. 역시나 엄마가 날카롭게 질문했어요. 승재 어머니께서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그 물음에도 대답을 하지 않자 엄마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애들 결혼이 마음에 안 드셔서 그러세요? 그래서 이렇게 대놓고 사람 말 무시하시는 겁니까? 그제야 남친 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그러네요. 저는 수진이 쟤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확신이 서네요. 전 이 결혼 반대입니다. 그 말에 저는 무척 황당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도 하루빨리 결혼했으면 한다고 한 게 남친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상견례 날짜도 최대한 빠르게 잡자고 해놓고는 이제 와서 결혼 반대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었죠. 어이없어하며 엄마를 바라보았는데 엄마는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을 금세 거두고 차가운 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엄마는 차분하게 남자친구 엄마를 유심히 보더군요. 당신 도대체 왜 이래? 오늘 출발 전까지만 해도 승재 결혼 후딱 해치우자고 그랬잖아. 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엄마, 이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어제까지도 엄마가 결혼 서두르라면서요. 뭐야? 뭔데? 대체 이제 와서 반대하는 이유가? 아, 몰라. 돈이고 뭐고 나 이 결혼 반대니까 그만 일어나요. 뭐, 돈? 무슨 돈? 엄마 설마 땡땡동 땅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아빠 땅 팔아서 신혼집 마련하고 남은 돈 엄마가 챙기시려고요? 그럼 결혼 반대했다가 돈 때문에 허락하신 건데 이제서 마음이 또 바뀌셨다. 그 말씀이세요? 참나 기가 막혀서 뭐 이런 경우 없는 집안이 다 있어. 재산 나눠 갖겠다고 지금 우리 애를 억지로 받아들이려고 했던 겁니까? 애초에 마음에 안 들면 말을 하지 그랬어요. 이게 사람 앞에 세워두고 무슨 경우예요? 나라고 뭐 승재가 마음에 차서 이 자리에 온 줄 아세요? 애들이 좋다고 하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애들 생각해서 온 겁니다. 차라리 잘 됐네요. 이런 경우 없는 집안인 줄 이제라도 알았으니 더 이상 나눌 얘기도 없겠네요. 가자 수진아. 뭐해? 일어나지 않고. 엄마, 잠깐만요. 저도 할 말은 해야겠어요. 야, 이승재. 너희 엄마도 정말 상식 바뀌지만 너도 생각이 있으면 진작 나한테 말을 했었어야지. 결혼은 집안끼리 만나는 거야. 부모님 의견을 나한테 언제라도 줬으면 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더 심사숙고했을 거라고. 정말 실망이다. 앞으로 다신 연락하지 마. 예, 너나 연락하지 마라. 우리 승재는 너 아니어도 좋다는 여자가 줄을 섰어. 엄마 좀 가만히 계세요. 수진아, 난 정말 몰랐어. 엄마가 결혼 반대하고 있는 줄은. 뭐가 잘났다고 콧대를 세워? 아빠 없이 자라서 큰 본도 모르는 애가. 뭐라고? 보자 하니까? 당장 그거 벗고 나 똑바로 보고 다시 말해봐. 엄마가 남친 엄마에게 달려든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늘 차분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엄마가 그렇게 손부터 나가는 모습은 정말 태어나서 처음 보았어요. 엄마는 찰나의 순간에 손을 뻗어 선글라스를 쳐버리고 마스크를 벗겼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아니, 너
너 박경란? 경란이 맞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내 이름은 박은숙이라고요. 뭐? 박은숙? 아, 그랬지. 이제 생각났네. 네가 내 돈 들고 튄 것도 모자라 은숙이 사칭하고 다녔지? 그런데 이제는 내 딸까지 능욕을 해? 감히 네가? 너 당장 나와. 너 나랑 경찰서 좀 가자. 어머, 이 여자 왜 이래? 이거 못나? 도대체 박경란이 누군데? 시치미 떼지 마. 네 팔꿈치에 화상 짜고 그거 네 아빠가 그런 거잖아. 안 그래? 남친 엄마는 목부터 귀까지 새빨개져서는 고개도 잘 들지 못했습니다. 아,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수진 어머니, 화나신 건 이해하지만 이거 놓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경찰이라니요. 도대체 여기서 경찰서가 왜 나옵니까? 아, 그러고 보니 박경란 손에 노란한 학교 선생이 있다더니 그게 승재 아버님이었어요? 예?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세상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어쩜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있는지. 수진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는지 도통 모르겠으니 말씀을 좀 해보세요. 여보, 이 여자 미친 여자 같은데 우리 그만 가요. 상견례 왔다가 별 미친 여자 다 보겠네. 수진이 쟤 처음 볼 때부터 기분이 쎄하더라니. 괜히 정이 안 가는 게 아니었네. 뭐예요? 빨리 나가자니까. 가만히 있어봐. 오히려 남자친구 아빠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제대로 알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몰라 눈만 크게 뜨고 이 상황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죠. 박경란, 이래서 사람은 죄 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나 보다. 우리 집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다는 말씀이세요? 어서 말씀 좀 해보세요. 수진이 승재, 너희가 어쩌다 이렇게 만나게 됐는지 참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래도 너희도 알아야 되니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렴. 그러자 남친 엄마가 식당 문을 열고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그걸 남친 아빠가 막아섰고 못 가게 의자에 앉혔죠. 박경란 쟤는 은혜를 원수로 갚은 천하의 몹쓸년입니다. 개명한 이유도 애초에 내 친구 사칭하려고 한 거고요. 아님 캥기는 게 있어서 개명한 건가? 그래놓고 우리 수진이한테 뭐라고? 애 아빠도 없이 혼자 자라서 근본도 없는 애라고? 우리 애가 왜 애 아빠 없이 혼자 자랐어야 했는데? 네가 양심이 있으면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니? 여보, 나 어지러워요. 얼른 집에 가요, 우리. 엄마가 쏘아붙이자 남자친구 엄마는 누가 봐도 연기인 것처럼 어지러운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엄마가 꺼낸 말 한마디에 모두가 얼어붙고 말았죠. 승재 아버님, 승재랑 친자 검사부터 해보세요. 그리고 아마도 내 생각이 맞다면 승재는 그 순간 남자친구 엄마가 기절을 했습니다. 상견례장 분위기는 혼란에 휩싸였고 구급차가 와서 남친 엄마를 데려갔죠. 그리고 남친 엄마가 응급실에 가 있는 동안 우리는 너무나 충격적인 진실을 맞아야 했어요. 경란이 쟤는 저랑 고향 친구였어요. 그리고 제 인생을 앗아간 도둑년이고요. 엄마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엄마의 10대 때부터 20대 때에 걸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엄마와 남친 엄마는 한 동네에 같이 사는 동갑내기였대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엄마는 동네에서 좀 잘 사는 집안이었고 남친 엄마는 불우한 가정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였죠. 정수가, 나 좀 살려줘. 제발 나 좀 도와줘. 경란아, 너 괜찮아? 아니, 너 얼굴이 왜 그래? 설마 너희 아버지 집에 돌아온 거야? 응, 정수가, 나 무서워. 이러다 어느 날 아버지한테 맞아서 죽을 것 같아. 일단 이리로 와.
여기 다락방에 얼른 올라가서 숨어. 내가 우리 아버지 불러올게. 고마워, 정수가. 남친 엄마의 아버지는 동네에서도 유명한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했습니다. 허구한 날 술 먹고 사고를 치다 어느 날은 사람을 때려 교도소에 들어갔다고 했죠. 그리고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자기 딸을 괴롭히기 시작한 거였어요. 17살 딸을 죽어라 패며 돈을 내놓으라고 했고 그럴 때면 엄마네 집으로 도망친 거였습니다. 남친 엄마의 엄마는 외국 남자를 만나 미국으로 도망갔다는 소문이 있었대요. 아무튼 남친 엄마를 시시때때로 도와준 게 바로 저희 엄마였던 거죠. 엄마는 남친 엄마네 집에 전기와 물이 끊기면 공과금을 대신 내주었고 쌀이 떨어지면 쌀도 사다 넣어줬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할아버지가 이웃 사람들을 많이 돕고 살았는데 그중 한 집이 바로 남친 엄마네 집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20대를 맞이한 두 사람은 여전히 가깝게 지냈대요. 저희 엄마가 먼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돌이 되기 전에 사건이 터진 거였어요. 어느 날 집으로 아빠 전화가 왔대요. 야근하니까 먼저 자라고요. 그 당시 엄마는 할머니의 심부름으로 김치를 들고 남친 엄마네 집에 갔다고 했습니다. 남친 엄마네 집에 도착한 엄마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남친 엄마랑 아빠 두 사람이 다 벗고 뒷마당에서 통목욕을 하더랍니다. 여보, 당신이 어떻게 경란이 네가? 이것들이 날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짓을 저질러? 엄마는 옆에 있던 삽을 들었고 아빠 머리를 후려쳤습니다. 아빠는 머리에 피를 흘렸고 남친 엄마는 겁에 질려 도망을 쳤대요. 벌거벗은 채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앞마당까지 도망치더랍니다. 그런 남친 엄마를 저희 엄마가 삽으로 후드려 팼죠. 정수가 그만해. 나 너무 아파. 제발 살려줘.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네 남편이 먼저 꼬신 거야. 남친 엄마는 숨을 헐떡이며 두 손을 모아 빌었고 그 앞에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던 엄마는 삽을 더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 순간 아빠가 엄마를 막아섰고 실랑이를 하던 중 동네 사람이 이 장면을 보고 말렸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엄마는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었다고 했죠. 가까스로 엄마에게서 빠져나온 남친 엄마는 뻔뻔하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너는 다 갖고 태어났는데 나한테 이 정도는 양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남편이 내가 좋다잖아. 그런데 나더러 어쩌라고. 이 뱀 같은 년. 그래도 넌 네 엄마랑 다른 줄 알았는데 내가 사람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네. 네 핏줄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뭐? 네가 뭘 안다고 짓거려? 우리 엄마에 대해서 뭘 안다고? 너 모르지? 너네 엄마 미국 간 거 아니야. 너네 엄마 바람나서 너 버리고 나간 거고 너네 아빠 열받아서 술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된 거라고. 아니야. 우리 엄마는 아빠 때문에 폭력에 못 견디고 나간 거야. 너 빼고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 더러운 년. 은혜도 모르는 파렴치한 년. 엄마는 자신을 배신한 아빠와 이혼을 결심했대요. 할아버지 사업을 도우며 일하던 아빠는 결국 회사에서 쫓겨났고 그 화풀이를 남친 엄마에게 하다 헤어졌다더군요. 그로부터 얼마 후 남친 엄마는 사라졌답니다. 그것도 할아버지 회사 자금을 들고 도망쳤다고 했어요. 20살 때부터 격리 일을 가르쳐 할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던 남친 엄마는 거래처에서 받은 돈에 손을 댔고 당시 500만 원이 넘는 큰 돈을 들고 사라진 거였죠. 엄마는 도난 신고를 했지만 잡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아빠와 단칼에 이혼했대요. 아빠는 할아버지의 지원으로 따로 하던 사업이 있었는데 자금줄이 끊기면서 망했다더군요. 아빠는 빚을 갚기 위해 배를 타러 나갔다고 했어요. 남친 엄마가 사라진 지 몇 달 후 남친 엄마를 닮은 사람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말하길 학교 선생을 만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만삭의 배를 하고 있었다고 했대요. 엄마는 이런 정보를 경찰에 전달했는데 막상 찾아가 보면 사라지고 없어 결국 잡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엄마와 남친 엄마의 이야기였어요. 저희는 남친 엄마가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아줌마가 눈을 떴어요. 아줌마가 눈을 뜨자마자 엄마는 사정을 봐주지 않고 말했습니다. 난 분명히 기억해. 그때 네가 내 남편이랑 헤어지고 몇 달 후에 임신한 몸으로 학교 선생과 만났다는 소문. 네 아들도 왼손잡이라지? 내 전 남편처럼 말이야. 내 딸도 왼손잡이야. 흥, 착각도 유분수지. 도대체 누굴 나랑 착각했길래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이쯤 하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전에. 명예훼손? 그건 이쪽에서 할 말이야. 그렇게 말하는 엄마는 시계를 확인하며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덩치가 무척 큰 한 아주머니가 우리가 있는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정수가, 그년 어딨냐? 내 이름 사칭하고 다니던 박경란 그 기집애 어딨냐고. 엄마는 턱끝으로 남친 엄마를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덩치 큰 아줌마가 병상에 누워있던 남친 엄마의 목깃을 잡아서 들어올리더군요. 순식간에 남친 엄마의 몸이 반쯤 공중으로 떴습니다. 남친 엄마의 눈빛은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야, 이 사기꾼아. 네가 감히 날 사칭해서 우리 집안에 먹칠을 하고 다녀?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곤욕을 치렀는 줄 알아? 너 내가 가만 안 둬. 사기죄로 고소하고 명예훼손으로 콩밥 먹여줄 줄 알아. 어머, 얘가 이거 못나? 예전부터 둘이 쿵짝이 잘 맞더니 아직까지 서로 연락하면서 지냈니? 사기는 무슨 사기? 바로 그때였어요. 제 3자처럼 지켜보기만 했던 남친 아빠가 나섰습니다. 혹시 감나무집 막내딸이라던 박은수 씨? 네, 제가 박은숙이에요. 어머, 설마 그 학교 선생님? 아이쿠, 이게 대체 무슨... 그분들에겐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사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설마 아니지? 설마 승재까지 나한테 다 속인 거 아니지? 여보, 아니야. 누가 뭐래도 승재 당신 아들이야. 그건 내가 정말 하늘에 대고 맹세할 수 있어. 진짜야, 내 말 믿어줘. 그건 곧 알겠지. 이 승재도 동의했고 여기 병원에 부탁해서 친자 검사 의뢰해놨어. 뭐라고요? 왜요? 왜 그렇게 당황하시는데요? 설마 저 아빠 아들 아닌 거예요? 남친 엄마는 바로 대답하지 못하더군요. 남자친구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씁쓸한 표정을 짓더니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를 따라가 보았지만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응급실로 돌아가던 길에 엄마와 은숙이 아줌마가 나오더군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라니. 나야 이제 수십 년 지난 일이라 억울한 마음이랄 것도 거의 안 남았지만 네 딸이랑 경란이 아들이 사귀는 사이였다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는지 모르겠다. 그럼 둘이 설마? 예, 늦었다. 우리 다음에 만나서 다시 얘기 나누자. 그런데 이대로 끝내기엔 뭔가 아쉽네. 그 기집애 때문에 내가 혼전 임신했단 소문이 돌아서 내가 얼마나 애를 먹었는데. 아무래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난 되든 안 되든 고소하고 민사 골고 다 해보려고. 그래, 인과응보 보여줘야지. 그리고 경란이 쟤 아마 이제부터 지옥일 거야. 자신의 거짓말로 쌓아온 인생이 오늘 단 하루 만에 무너졌을 테니까. 그렇긴 하네. 난 그럼 이만 간다. 그래, 나중에 연락하자.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는 은숙이 아줌마와 헤어진 후에 저와 무작정 걸었어요.
한참을 걷다가 엄마가 간신히 입을 여셨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네가 너무 충격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엄마는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두 사람이 서로 끌린 건 아마 사랑이 아니었을 거야. 저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너무 어이없는 인연에 충격이 크면서도 가슴이 아팠죠. 그로부터 2주쯤 지나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결과 나왔어. 뭐래? 수화기 너머로 남자친구의 꾹 참는 울음 넘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내 숨소리를 다듬더니 제게 간신히 말을 했죠. 마지막 인사도 못했네. 잘 지내, 누나. 그 말을 끝으로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다시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뿌얘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그 일을 잊으며 살려고 노력했어요. 단 한순간도 잊혀지진 않았지만요. 은숙이 아줌마의 소식통에 의하면 남자친구 부모님은 이혼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남자친구는 남자친구 아빠와 함께 살기로 했는지 같이 산다더군요. 남자친구도 엄마와 연을 끊고 지낸다는 소식이었어요. 은숙 아줌마와 저희 엄마는 남친 엄마를 뒷조사하던 중 남친 엄마가 갯돈을 들고 튄 사실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을 모아 함께 소송하는 걸 도와주었대요. 결국 남친 엄마는 분할받은 재산을 탈탈 털렸고 오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다더군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죄 없는 남자친구만 안 됐죠. 전 진심으로 제 이복 동생인 그 애가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